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상 어머님들이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나 헬리콥터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좀 그 간섭과 통제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독립을 잘 하는데 어머님들이 정작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좀 추천해드릴 만한 것이 저는 홀로 좀 여행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좀 겁이 많고 그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막상 어디 딱 가고 싶은 곳도 없고 사실 혼자서는 가서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된다.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고 또 가서 즐길 거리가 있고. 안녕하세요. 사회당 김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네, 저는 여기 지금 저 뒤로 좀 보이실 텐데요. 여기는 바로 창덕궁 앞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올리는 블로그에 가장 많이 그 랭크되는, 상위에 랭크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심보로 건강해질까요? 자녀를 가스라이팅하는 부모? 이런 이제 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사실 특성이죠. 제가 뭐 이제 그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많이 이제 나뉘어서 저쪽 체질이 많이 공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상 어머님들이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래야 되나 헬리콥터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좀 그 간섭과 통제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독립을 잘 하는데 어머님들이 정작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인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어떤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추천해드릴 만한 것이 저는 홀로 좀 여행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꼭 이제 여행이 아니어도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그게 좋다는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겁이 많고 그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막상 어디 딱 가고 싶은 곳도 없고 사실 혼자서는 가서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된다.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하고 또 가서 즐길 거리가 있고 그런 곳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 사대문 안에 특히 이제 고궁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숙소로 잡은 곳은 바로 안국동, 창덕궁 뭐 그런 근처이거든요. 그런 곳에다 이제 장소를 잡으시면 그런 고궁에 갈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우리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대학로도 있고 하니까 또 시간을 좀 즐길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가서 혼자서도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짜는 뭐 1박은 좀 짧은 것 같고요. 한 2박 3일 정도 해서 혼자만의 여행을 가보시면 좋겠고, 또 계절적으로도 또 날씨가 좋아야 마음에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을 9월 말이라든지 10월 달이 굉장히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하필 9월에는 좀 추석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매번 추석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추석은 그렇게 혼자서 여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이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명절을 쇠거나 또 이제 추석을 치르는 거를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없어 봐야 또 이제 소중함을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작 홀로 이제 여행을 떠난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조금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창덕궁 앞에 이 근처에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호스텔에다가 방을 이제 구했고요. 네. 제가 이제 예약한 방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덕궁 근처의 호스텔이에요. 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형 냉장고가 있죠? 안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렇게 책상과 의자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밖을 살짝 볼까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올 때도 이제 꼭 싸가지고 다니는 이제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저는 제 체질에 맞게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딱 그게 이쪽과 저쪽으로 100%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섞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쪽 체질이니까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것을 더 이제 많이 준비를 하게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요거 꼭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갖고 옵니다. 이거를 좀 여기다가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얘랑 먹을 수 있는 반찬도 갖고 오는데요. 반찬은 이제 요거, 그리고 얘는 좀 이렇게 이쪽과 좀 저쪽이 많이 섞여 있기는 한데 이 양념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제가 매운 거를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잘 먹었는데 10년 전부터 가려 먹기 시작했을 그 당시부터는 매운 것을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걸 점점 안 먹으니까 이제 매운 거가 이제 몸에 좀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 반응이 굉장히 커서 되게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맵찔이긴 한데 얘는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반찬으로 요거 이제 가지고 오고, 저는 또 이제 식사한 다음에 좀 단 거를 꼭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도 가지고 오고요. 또 이렇게 달달한 요거 과일 주스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주재료명에, 원재료명에 어떤 걸로 만든 과일 주스인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오고, 또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왔고요. 또 이런 것도 갖고 옵니다. 과자를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것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또 요 과자도 갖고 왔고요. 제가 이런 과자를 좀 좋아해요. 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요것을 꼭 갖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현지에 가서 그 여행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사면은 되는데 이게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쫓길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준비해 갖고 여행을 가는 좀 저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꼭 챙겨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빈 물병인데요. 이제 저는 좀 물을 아주 차가운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숙소에 오면은 이제 복도나 아니면 그 카페테리아 있는 층에 정수기가 있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조금 그 찬기를 빼고서 마시는 네, 스타일입니다. 네, 잘 주무셨나요? 저는 이제 1박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2일차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는 좀 주로 밥을 먹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모두 다 맞는 거에 속하는 식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쌀, 밀, 소금, 설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빵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밥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침에는 좀 저는 또 그 음식의 온도에도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빵보다는 좀 밥을 먹는 편이에요. 따뜻한 음식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런 거를 갖고 다녀요. 여행할 때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묵고 있는 곳은 이제 호스텔인데, 호스텔은 호텔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호텔은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리고 조금씩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호스텔은 뭐 유스 호스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제 투숙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는 이제 뭐 공동 그 취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즉석밥을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이제 객실에 갖고 와서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꼭 갖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먹을 때는 이제 그 뭐지 그 복도에 그 정수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뜨거운 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뜨거운 물이 좀 온도가 너무 좀 뭐 아주 뜨겁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실에 이렇게 포트가 있어요. 그럼 요걸로 물을 끓여서 그거를 아까 이제 드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를 택할 때는 왜 이렇게 호스텔이 편한가 봤더니 좀 더 이렇게 안전해. 그러니까 저는 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왜 그 뭐 핑크세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안전세금, 안전세라는 그런 말로 상징할 수 있을 텐데, 웬만하면은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호스텔은 좀 더 이제 여행객 위주라서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런 숙소보다는 저는 호스텔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까 이제 그 즉석밥을 이제 돌리려고 이제 아래층에 이제 내려가서 돌리고 오는데, 거기 승강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 외국인인데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그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아차에다가 아기를 이제 데리고서 이제 오늘 하루 또 일정을 하러 그 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 선진 외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그 휴일 그리고 휴가 뭐 바캉스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시기가 굉장히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과 그리고 그런 좀 그 휴식, 뭐 워라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의 균형을 이제 찾아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오려면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뭐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승무원이 그 꼭 해주는 그 안전수칙 있잖아요. 그 안전수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그 산소호흡기를 만약에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자녀가, 그러니까 어린 경우에는 엄마 먼저 쓰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뭐지? 엄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사세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엄마는 이제 당연히 아이를 돌볼 텐데 엄마가 힘이 있어야 아이를 돌볼 수가 있으니까 엄마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 묵고 있는 숙소에 또 뭔가 지금 보고서 제가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왕관기인데요. 이게 이제 불이 났을 때 요거를 저기 이제 위에 고리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천장에 저 고리 보이시죠? 저기에다가 이거를 걸고서, 그러니까 줄을 타고서 이제 그 바깥 창문 바깥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왕관기 보여드릴게요. 이 이제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만약에 이제 어린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아이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업어서 키웠던 세대여가지고 아이를 이제 뭐 등에 업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이제 매달고서 앞에 안고서 이제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감인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 그런 재난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느끼는 불안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홀로 여행을 좀 이제 추천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뭐 저처럼 30대 뭐 성인 자녀가 뭐 있으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성인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먼저 그런 안정감과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홀로 여행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너무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체질 정체성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엄마한테서 왔나? 아빠한테서 왔나? 그러니까 엄마의 그러면 체질 정체성 그리고 이제 아빠의 체질 정체성까지 아는 단계까지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해 봤더니 엄마 아빠께서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그 반대인 경우에는 사실 상생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 상극의 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상극의 관계일 때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감을 크게 늘 느끼고 사실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당연히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제 전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마음과 또 몸까지도 이제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엄마가 갖는 것에 앞에 그 두 가지 방법의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제 홀로 여행을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거,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그 시기에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에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추석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어제는 뭘 했냐면은요. 어제는 이제 저는 일부러 대학로가 가까운 곳, 그리고 고궁이 가까운 곳에 이제 숙소를 정했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디를 뭐 여행지를 어디 지방을 가고 싶거나 그런 게 이제 없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어제는 대학로에 그 차 없는 거리라는 그 행사를 해요. 올해 아마 5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5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요. 5월에 한 번 해서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5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차 없는 거리 행사여가지고 뭐더라? 그 재즈 밴드 프렐류드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이진아 씨도 나왔었어요. 굉장히 그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높은 그런 공연들로 이제 무대가 펼쳐졌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저는 연극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 연극을 이제 보러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오늘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연극은 제가 근데 볼 때는 예전에는 뭐 연극을 볼 때 굉장히 의자가 좀 불편하고 좁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의자가 편안한 곳에 이제 그런 극장을 좀 찾아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연극을 보고 아마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 이제 오늘이랑 날씨가 비슷하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비가 오면서 이제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네요. 이렇게 이런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대학로에서 봤던 공연이고요. 요거는 교통 통제를 어디를 하냐면은요, 그 서울대 병원 입구 있잖아요. 거기랑 또 해화역 전철역 1번 출구인가? 거기 구간 350m 정도를 이제 교통을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그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그 재즈 밴드 프렐류드 그 다음으로 나온 그 가수는 이진아 가수였어요. 이진아 씨. 이 음악이 주는 이 어마무시한 이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첫 곡으로 캔디 피아니스트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너무 크다. 예, 이렇게 질 좋은 그런 공연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요 극장에 갈 거예요. 여기를 갈 것이고 볼까요?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떠 있는 공연, 예정인 공연은 이제 이런 공연을 하고 있군요. 사실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볼 때도 저는 이제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쪽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화토금수 지금 목과 화, 그러니까 목, 간담과 화, 심소장이 저는 저하인 체질이어가지고 기왕이면 이런 이제 아티스트나 배우도 이제 이쪽 체질이 저는 출연하는 그런 공연을 기왕이면은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그게 또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뭐 체질을 뭐 이쪽과 저쪽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또 체질 위에 이제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을 중시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반드시 체질을 항상 구분하는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는 않아요. 뭐 저쪽 체질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저쪽 체질이라도 먹자.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그 과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쵸? 요거 하면은 요 과일이 떠오르시죠? 그렇게 이제 저는 식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체질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한다 구분을. 그것은 이제 양보하지 않고요. 양보라기보다는 어떤 경지냐면은 만약에 뭐 A형인 사람한테 A형을 수혈하는 것만큼의 어떤 윤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체질을 양보하지 않는다. 체질을 꼭 지켜서 가려 먹는다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보고 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요 너드 커넥션인 노래고요. 제목은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극 몰타의 유배 지난 신속장으로 내려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여행 3일차고요. 이제 심리적 탯줄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앉아서 할게요. 심리적 탯줄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자녀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뭐 자녀 양육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리 이제 좀 시대가 변해도 어머니의 영역, 그러니까 주 양육자는 이제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경우도 엄마고, 또 심리적 탯줄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엄마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심리적 탯줄을 끊는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홀로 여행, 그러니까 홀로 여행을 이제 추천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여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어제만큼 좋은데 오늘은 내일 비가 좀 올 거라서 그런지 오늘 오후에도 조금 이제 흐리거나 아니면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고, 내일은 이제 비가 오면은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낮에는 조금 이제 좀 더운 그런 네, 날씨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체크아웃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막상 이 주변을 둘러보고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아무래도 그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숙소가 많아요. 뭐 호스텔은 뭐 당연히 많고 게스트하우스도 곳곳에 많이 있어서, 숙소는 이제 조금 그 검색하는 그 품을 좀 파르시면, 뭐 품을 좀 들이시면은 좋은 숙소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낯선 곳에 가면은 잠을 아주 잘 자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못 자는 스타일도 아닌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겠지만 24시간 편의점이 굉장히 많죠.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게 또 편리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는, 열심히 일하는 거에 이제 표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꼭 좋다고만은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24시간 편의점이 근처에 있어서 밤새 거기서 뭐 술 마시거나 이야기하는 소리 때문에 조금 좀 방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시차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만약에 그 이웃 객실에서 그렇게 좀 수다스럽거나 계속 떠드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조금 잠을 자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프런트에다 얘기를 하시면 제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네, 비교적 잘 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올 때 항상 이렇게 챙겨오는 게 바로 이렇게 좀 담요를 챙겨와요. 왜냐면은 밤에는 조금 추울 수 있는데, 이게 또 난방을 틀고 자면은 굉장히 좀 그 공기가 답답하고 목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담요를 챙겨오는 편이고, 이제 저는 오늘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요. 이제 좀 마음이 촉박한데, 그래도 아침은 꼭 먹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진지 드셨습니까? 할 때 그 진지가 한자는 다르지만 진시라고 아침에 먹는 그 식사 시간이랑 겹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9시 반이 12개의 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 진시에 해당하고, 우리 몸을 24시간을 12개의 그 경락이 2시간씩 나눠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 아침 시간에가 그 진시가 7시 반에서 9시 반이 위장 경락이 도는 시간. 그래서 위장 경락 유주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물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내가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 중에, 그렇더라도 아침에는 꼭 드셔야 위장을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꼭 드시라고 자주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거를 몇 개 쌓았는데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그럼 없는 숙소는 어떡하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먹거든요. 전자레인지가 이제 만약에 없을 때.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나 드시면 안 되죠. 어디 갔나요? 이거는 우리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 요거 하면 떠오르는 선수 있죠. 그 선수한테 맞는 걸 어떻게 잘 먹고, 그 친구는 요거가 이제 요거를 아주 즐겨 먹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저게 아주 몸에 좋아요. 뭐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쪽 체질한테 보약인 경우에는 저쪽 체질한테는 아주 해롭고 심하면은 그 용어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아주 해롭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쪽 체질이신 경우에는 이제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할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여행할 때 이제 변비가 올까봐 자주 드시는 게 이제 푸른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체질이 있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도. 쌀, 밀, 소금, 설탕 빼고는 다 이쪽 체질인지 저쪽 체질인지로 나뉘어요. 물론 이 모든 정보는 조준희 사체질연구소에서 제가 익힌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이쪽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 저쪽에 해당하는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저는 과자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아니면 이제 컵라면 먹고서 이제 입이 심심하고 하니까 단 거를 좀 잘 먹고 과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원재료명을 이렇게 다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도 놓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재료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인데 그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그 재료를 먹으면은요, 제가 예전에 즐겨 먹었던 재료인데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린 블로그 사체질연구소에 보시면 나올 텐데, 그거는 좀 피부 트러블에 굉장히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속이 좀 더부룩한 거에 원인이 됐었는데, 그거를 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원재료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원재료명 읽어주는 여자? 그런 좀 콘셉트로 좀 내용을 좀 찍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서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은 반드시 먹지만 아침에는 저는 이제 이런 컵라면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그래도 면을 먹진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기왕이면 이제 좀 따뜻한 밥을 먹고, 이제 면 종류는, 물론 이제 저는 면을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면을 만약에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점심에 먹는 것으로 하고, 아까 이제 싸온 과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런 걸로 좀 대체해도 되고요. 요런 거 고르실 때도 반드시 원재료명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재료명을 보시면 이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거가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고른 거를 보시면서 어느 쪽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대학로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보이시려나요? 여기 이렇게 닭꼬치를 좀 먹었고요. 잘 안 보이네요. 다른 닭꼬치도 제가 좀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살이 완전 통통하고요. 그리고 맛이 진짜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차를 갖고 오는데요. 마시는 차, 티. 이번에는 제가 모르고 빠뜨렸는데, 그래서 차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벼운 컵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상약은 혹시 이제 갑자기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해열 진통제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물론 약도 이제 나뉘겠죠. 약도 보면은 다 원래는 최초에 시작된 원재료들은 다 이제 자연에서 얻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약도 사실은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의료법을 준수하시는 입장이라서 약에 대한 것은 체질 분류를 공개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해열 진통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상위 5% 회원들이 있어요. 블로그에. 거기에는 이제 힌트를 좀 주실 때가 있는데, 진통제도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이건데요. 진통제에도 이렇게 이쪽과 저쪽으로 나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거는 일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식품에서 먹는 것이 더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들레에 말씀을 드릴 때
사료를 정말 10년 동안 샅샅이 찾아봤지만 이쪽과 저쪽이 너무 많이씩 섞인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섞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씩 섞인 거는 이쪽에도 맞지 않고 저쪽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료를 이제 아주 가능한 한 아예 안 먹일 수는 없고 아주 조금만 먹이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도 그런 게 이제 태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비타민이 있어요. 저한테 맞는, 체질에 맞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체질연구소 소장님께 이제 힌트를 얻어서 알게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제 다 먹고 하나를 남았네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들 관찰해 보시면 환절기에, 더 많이, 저 세상으로 가십니다. 오히려 이제 혹서가 있는 그 한여름이나 아니면 혹한기인 한겨울에 많이들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절기에 이제 왜 그러면은 그렇게 더 많이 돌아가시느냐? 일단 좀 날씨가 선선하니까 그 무더위나 아니면은 아주 추웠던 거에 대한 긴장이 풀리는 시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절기에 이제 이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느라고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더웠잖아요. 올 여름에도 진짜 유례 없는 폭염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환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환절기에 이제 그냥 한 방에 훅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에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 기본은 먹는 거죠. 사실 제 주변에도 운동 좋아하시고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질병에 걸리시고 암에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물론 운동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거는 식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절기일수록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생활 면역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숙소에 올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데는 그 제가 전에 한번 뭐 공동장례식장 그리고 공동묘지 뭐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공동 숙소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숙소니까 뭐 호텔이나 무슨 모텔 이런 데서도 이제 사건 사고 이제 그런 거 들어보면 좀 그런 거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벽사 주머니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제 뭐 종교가 있으신 분은 그 종교를 상징하는 성물, 그 다음에 그 벽사에 해당하는 그 곡식, 벽사에 해당하는 그 채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쌓은 주머니를 갖고 오고요. 뭐 무겁지도 않고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신발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좀 편안한 신발. 물론 이제 이렇게 객실에 오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객실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내화가 있긴 한데 저는 좀 이제 좀 이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이 실내화를 많이 신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편안한 좀 실내화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도에 이제 가거나 뭐 정수기나 뭐 전자레인지 이거 때문에 또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슬리퍼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가벼운 거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연극을 봤고요. 제가 연극 본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포스터랑 이제 티켓인데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셨는데 그 연극 끝나고 그니까 로비 밖에 나오셨길래 사진도 좀 부탁드려서 찍었거든요. 이제 요 배우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같이 네, 기념사진도 좀 찍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앞에 영상에서 그러니까 간이 그 관할하는 거. 동양의학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근데 그 목에 해당하는 거, 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눈, 얼굴에서는 눈이고, 그리고 우리 근육도 이제 간이 관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갱년기 후유증 중에 이제 가장 저는 약한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아마 눈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 볼 때 생각보다 그 조명불이 그 밤에 이제 우리가 요새 보면은 LED가 굉장히 이제 빛이 굉장히 강해요. 신호등에 이제 바닥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 그 색깔로 초록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던데 굉장히 불빛이 강해서 연극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챙이 있는 모자를 좀 쓰시거나, 모자가 있으면은 그 위에 그 강한 조명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는 2시간이 넘는 연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본 다음에는 눈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거 먼저 아시죠? 이거 이제 인공 눈물인데요. 요게 또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쓰는데 이제 요거 히알루론산 100%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약품도 다 이제 이쪽인지 저쪽인지 체질이 있는데, 그거는 의료법 준수 때문에 감별을 받을 수가 없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실천을 하면은 그 몸에 센서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거는 제 몸에 이제 주입을 하면은 불편감이 느껴져요. 근데 뭐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강한 불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셨을 때는 그렇게 인공 눈물을 넣으시는 것도 좋고,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고궁을 둘러볼 생각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은. 그래서 그럴 때도 좀 이렇게 좀 강한 그런 선글라스를 이제 착용을 하고서 햇빛 아래 이제 걸어 다니시거나 이럴 때 필요하고, 이 선글라스 그거 아시죠? 선글라스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보호해주는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아이가 쓰던 거를 제가 이제 좀 빌려서 써봤는데, 이 블루라이트 안경 있잖아요. 그 모니터라든지 이제 스마트폰 그 강한 그 불빛 볼 때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저도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눈을 의식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 이용할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는 제가 저기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가방은요, 가방은 이제 너무 크지 않게, 그러니까 뭐, 그, 날짜에 따라서 크기가 비례하겠죠. 근데 이제 왜 그 기내에 반입되는 정도의 크기의 캐리어면은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게 카드키가 있어요. 요거를 꽂아야 이제 안에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가끔 제가 다른 숙소에 가보면은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도어락이 아닌 그 열쇠를 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쇠를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안 잠그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보통은 요새 다 닫히잖아요. 그래서 열쇠로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시고 문을 열어두신 채로 이제 숙소를 짐을 놓으신 채 이제 뭐 여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문을 열쇠로 잠그셔야 되고, 요거 이제 카드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카드키를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소등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시 꽂으면 네, 전기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네, 요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오늘 끝으로 이제 고궁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궁이 그 평일에는 휴일이 있어요. 휴관인 날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저는 창덕궁인데요. 창덕궁은 월요일에 휴관이고요. 창덕궁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게 아마 경복궁이죠. 그쵸? 경복궁은 화요일에 휴관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창경궁인데, 창경궁도 월요일에 휴관이고, 또 덕수궁도 월요일에 휴관이고,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남산 한옥마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반려견 들레가 있어서 그 반려견이랑 함께 갈 수 있는 곳도 검색하다가 알게 된 곳인데, 거기도 월요일에 휴관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말씀드렸지만 들레가 이제 초고령,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죠. 내년에도 계속 이제 생존하고 있으면은 내년에는 뭐 90대 중후반이 되는 그런 아주 초고령의 나이인데, 사람이 됐든 또 반려견이 됐든 그 돌봄 노동이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노동은 노동이죠. 그럴 땐 이렇게 좀 휴식 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인 자녀를 둔 분들한테 홀로 여행을 추천하는 겸 해서 여행을 좀 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좀 더 친해지고 또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행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정류소는 창경구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륜동 2가 성균관대 입구입니다.